자, 오늘은 3일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달력에서 3월 1일은 국경일입니다.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자, 이날은 3.1절인데요. 자, 이 3.1절을 왜 국경일로 지정을 했을까요? 잘 알고 있는 학생도 있고,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 같이 배워보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 헌병 경찰이 다니면서 그 죄가 있다면서 재판도 하지 않고 바로 처벌하는 것처럼 강압적인 통치가 계속되자 한국인들은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하려는 의지를 키워나갔는데요. 자, 이때 세계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대규모 세계전쟁인데 30여 개의 국가가 참전을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에서 진 나라들의 식민지 국가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나라들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국가들이 그 나라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발표해요. 자,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면 어떤 민족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 민족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정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죠. 자, 여기에 의하면 식민지가 되어서 억압받는 민족들은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된 국가를 세울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를 본 한국인들은 이런 상황을 독립의 좋은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독립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속속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주로 종교계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천도교, 기독교, 불교, 특히 불교계에서는 한용운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도중에 일본 도쿄 한가운데서 일본에 유학 가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이란 것을 합니다. 비록 28 독립선언은 일본의 강제 해산으로 실패했지만 국내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일본의 수도 한가운데서 이런 용감한 선언을 학생들이 했다는 것에 감동을 받고 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만세 시위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1919년 3월 1일이었을까요? 자, 1919년 1월 22일에 일본의 압박과 감시 속에서 살던 고종 황제가 서거, 즉 죽고 마는데요. 고종의 죽음이 좀 특이했던 점이 있어요. 시체 색이 변하는 등 약간 독살되었을 거다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죠. 고종의 죽음이 일본에 의한 독살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조선의 백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는데 3월 3일에 고종의 국상이라고 하여 나라 전체가 치르는 장례가 예정되면서 많은 유생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이렇게 독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와 희망, 열망들이 가득 찼던 상황에서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들 33인이 대한의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식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는 우리는 이제 조선이 독립한 나라라는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서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자손 만대에 일러서 민족의 독자적인 생존과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제의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한 자주적인 나라임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독립선언을 준비하는 민족 대표 33인의 그림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같은 시각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탑골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일제 탄압에도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나왔고 국외에서도 만세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만세 시위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인원이 약 200여만 명이었고요.
총 횟수는 1542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와 사진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해외에서도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는 전국에서 발생한 만세 시위를 아주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학살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특히 경기도 화성 제암리 사람들을 교회에 다 모아놓고 무자비하게 총을 쏘거나 불을 지르는 등 학살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일제 만행으로 폐허가 된 제암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고요. 자, 일제 만행으로 폐허가 된 제암리의 모습 살펴보면 참 참담한 심정인데요. 자, 이런 일제 만행에도 만세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이었겠죠. 처음에는 학생과 종교인이 중심이 되었던 독립만세운동이 나중엔 노동자, 농민,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2천만 인구의 10분의 1인 200만 명이 참가한 엄청난 거족적인 시위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3.1운동의 영향으로 독립에 대한 희망이 더 커지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는데도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같은 처지에 있던, 같은 식민지 상태에 있던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에도 자극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3.1운동은 전 민족적인 항일운동이면서 자주 독립의지를 내세워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속으로 살펴보시면 유관순이 만세 시위란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강제로 우리나라를 빼앗은 사실을 여러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만세 시위에 참여한 유관순 열사를 보면서 어린 나이였음에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존경스럽지 않나요? 자, 오늘은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전개 과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는 3.1운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